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와서 합격했다고, 1차 합격했다고 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기보다는 여러분들 하나씩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거리가 뭐네요, 근데? 저걸 먹기에는 거리가 뭐라? 조금 더 쉬는 시간. 예. 그 학생은 좀 옛날에 2000년도인가? 그때 2001년도인가 그때 강의했고,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그래서 아마 좀 자산관리공사 그런 데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업무를 최고 잘 하나 봐요. 나이는 한 29살이나 8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옛날 얼굴 기억나죠? 3, 4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어디 있냐 했더니 휴직을 하고 이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해서 회사에서도 변호사 자격 따서 와라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되면은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막 빨리 들어와 이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1차를 작년에 김영배 한답시고 이제 3월달에 한번 보고 9월달에 그 모의고사랑 이런 거 우리 책으로 시작할 때 했었는데 그래서 법의 소양이 좀 많고 근데 자기 생각은 뭐라 하냐면은 3년 전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실무적인 소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머리라기보다는 좀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하던데 빨리 머리 길러야겠다. 근데 농담이고 아주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합격을 하네요. 이 선수. 여러분이 다들 내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될 것입니다. 저게 되게 돼 있다. 나와 같이 있으니까 저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택 채권. 그럼 책을 일단 보세요. 자, 863페이지에 서술, 의의와 성질, 의의와 측정의 필요성, 이제 선택지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채권이다. 하나의 채권, 서 또는 말, 이 집 또는 저 집, 1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가질래? 아니면은, 서가 50상대로 가질래? 다, 극복 목적물이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 하나의 채권입니다. 목소리 채권이 아니라 하나의 채권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의 채권입니다. 선택에 의한 특정 전에는 채권 목적의 확정이 없고 이행할 수도 없고 강조할 수도 없다. 그래서 특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특정, 결정, 확정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정무 채권도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성관주의무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럼 나중에 선택이 돼가지고 또는 급부 불능에 의해서 특정이 됐을 때 특정무 채권 아냐? 그게 특정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종류물로 확정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선택을 그래서 단순 채권화 이래야 됩니다. 단순 채권화, 단순화된다 이거지. 특정물 채권화된다 이건 아니다. 다만 그 특정물이 선택이 되면은 그렇죠? 사실상 이제 단순 채권화 됐지만 그것이 특정물을 채권화 된 거죠. 그래서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성관주의무가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관주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채권이고 종채권과의 구별, 개성이죠. 개성. 넘어가서 개성이 있냐 없냐 이거죠. 선택채권은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개별적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채권은 개별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의무채권과의 구별. 의무채권은 소 아니면 말 이러죠. 소 아니면 말 이러지. 소 또는 말 하면은 선택채권이고, 소 아니면 말, 주종관계, 주가 되는 게 소고, 그게 아니라면 보충적으로 말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최고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관련 판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실제 시험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선택권 특정, 특정의 의의, 확정, 결정,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확정, 결정, 특정,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단순채권은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특정 원인은 선택권 행사, 이게 법률행위라는 이야기예요. 법률행위. 그리고 급부 불능,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좋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선택채권의 특정에 있어서는 선택권 행사, 즉 단독행위로 특정되는 게 있고, 단독행위로 특정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즉 의사표시로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이 되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에 대한 특정 나와 있다. 선택의 성질, 그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선택권자 소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이 조차 확정될 경우에, 확정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법전에 확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은 결국 뭐냐, 여기까지가 선택 채권의 경우에 이런 뜻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어제 배웠잖아요. 135조 그 무권대리인 책임, 그 다음에 또 뭐 유비상하청권 이런 것도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나 약정이 없다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채무자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식이죠, 공식. 공식. 물론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자기들의 당사자 간의 문제에 불과하니까 임의규정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법이라는 게. 그 다음에 법률을 정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다. 민법 규정 203조 2항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쭉 나오죠. 203조 2항부터 뭐 쭉 310조부터 쭉 325, 343, 그 다음 개하고 그 조문을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라. 이것은 채무자에게 있는 겁니다. 비용상은 채무자에게 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이것은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법전에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따라서 상대방이 어때요? 이행청구권, 그 다음에 소년청구권, 채권자. 선택권 이전. 이게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자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정하거나 자기들 중에 하나, 당사자 중 하나, 또는 이제 제3자 이렇게 정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 있고 의무가 아니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택권 없는 사람한테는 또 이해관계가 있죠.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반인 선택권을 갖는 경우, 이래가지고 이게 381조고 제3자 선택권을 갖는 경우가 382가 아니라 4요, 4.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381이고 384. 그래서 381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뭐 며칠 내에, 한 5일 내에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을 안 하네요. 선택권 행사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채무자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3자 선택권 갖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가 선택권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선택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법전에 이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2항 행사기간에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이럴 때는
좀 알아야죠.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나서 나중에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하고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을 때도 전함과 같다.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3자 선택과 가는 경우, 선택을 제3자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선택 불능이죠. 죽었다. 사망했다. 죽었다. 사망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은, 제3자가 선택권 행사하는 방식은 의사표시로 하는데, 양자 모두에게 해야 되는데, 일방에게만 했다가 죽었다. 일방에게만 했다 죽었다. 하면 선택 불능이죠, 이게. 선택 불능. 물론 일방에게만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어때, 발성 후, 두 달 전에 죽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게 나오는데, 예, 제3자 선택권자이고,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선택을, 의사표시한 상황에서 죽었다. 이랬을 때는 선택 불능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불능인데 무슨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없이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이전합니다. 이것은 채무자다. 상대방이 아니라 채무자다. 그 다음에 제3자 선택하지 않은 선택 지체죠.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를 한다. 그리고 상당 기간 내에 그 선택을 안 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기회를 준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866에서 선택과 행사. 항상 권리가 나오면 항상 행사 파트가 나온다라는 거. 권리가 나오면 항상 행사라는 파트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사 일반인 선택을 갖는 경우도 어떻게 하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어떤 합의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의사표시를 한다. 형성권, 단독행위, 그리고 의사표시는 의욕을 담은 어떤 표시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의욕과 표시 사이에 뭐가 생겼다. 비통착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부당 간섭을 받았다. 기망에 의해서 부당 간섭, 강박에 의해서 간섭 어떻게 되죠? 사기 강박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도달해야 효력 발생입니다. 도달해야 효력 발생이다. 대리도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단독행위니까. 기한은 어떠냐? 소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총을 읊었죠. 민총을 의사표시 그걸 읊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잊어먹질 않아요, 결국. 앞에서 민총에 있던 내용이 다 여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잊어먹질 않는다. 잊어먹고 싶어도. 그 다음에 철회 이야기 나옵니다. 철회 불가. 선택 한번 해놓고 또 철회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해야죠.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동의가 없으면 철회 불가다. 예, 거기서 이제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한 판례가 나와요. 2번에서, 그 내용에서. 상대방의 방해행위로 목적 자산할 수 없는 경우가 제 특별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방해행위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보호가치 있는 어떤 그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동의 없이도, 선택한 것을 일방으로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놨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생각하겠죠. 그것이구나. 그 목적물이 그렇게 특정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다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신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 없으면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동의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라는 점. 72년도 판례가. 그러니까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한다는 거 이거 조문 중에서 최고 더 중요한 것이 452조 2항입니다. 452조 2항. 이 강의 역사에서 382조 2항하고 452조 2항 같이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양도 통제,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 통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 없으면 철회 불가죠. 철회 불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 같이 또 보시면 될 것입니다. 통지 철회 있잖아요. 통지. 양도 통지는 누가 해요? 양도인이. 그럼 양수인이 대항력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통지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은 양수인의 신뢰를 구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양수인의 동의 없는 양도 통지 철회는 무효이다. 452조 이항. 그 다음에 제3의 선택을 하는 경우 여기서는
그 이랑이양 조물에서 다른 미세소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그 다음에 철회도 역시 양자의 동의 얻어야 철회 가능하다. 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 가능하다. 선택 효과. 선택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할 때 소급한다. 채권이 발생했다? 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조건부 기한부라면 어때? 조건 성취 기한 도래에 이르되죠. 그런데 이것은 채권이 성립한 때에 소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성립한 때 소급한다. 계약 당시로 소급한다. 이야기죠. 소 또는 말 둘 중에 하나를 넘기기로 한다. 돈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쳐야 됐다. 이 상황에서 나중에 선택이 됐어요. 소가 선택이 됐다. 해도 그것은 계약 시에 소급에서 선택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행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택권 행사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 전에 될 수도 있고 이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간에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 시부터 그 특정이 된 게 아니라 성립 시로부터 특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에 의해서 소급하는 그 효력이 자, 소 또는 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선택을 했다 이야기예요. 선택을. 그럼 소를 선택했다. 그럼 이 시점부터 소에 대한 인도채권 발생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소에 대한 인도채권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소급하는 것은 소에 대한 물권을 추동한 거예요? 아니면 소에 대한 채권 추동한 거예요? 채권이지. 물권이라는 것은 네 가지 조건 갖춰야 되잖아요. 채권 권한자, 채권의 물권에 인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효력만 소급하기 때문에 단서에 나와 있는 선택의 소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 조항이 무의미해진다. 무의미한 조항이다. 왜? 제3자라는 것이 선택을 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를 남한테 병한테 팔았다. 채권행위만 한 상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되기가 어렵죠. 왜? 이 사람도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다. 그래서 먼저 이행을 받으면 보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 권리 안 들어가고 만약 이 사람이 물권을 하고 인도받았다 하면은 이 사람이 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되고 물권이 채권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자 보호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86조 단서는 무슨 조항이다? 의미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제3자 보호 조항이 의미가 있으면 봐보세요. 이게 느낄 수 있는가 모르겠네. 자, 갑이 을한테 갑 소유의 물건을 매매하고 등기했다 이거예요.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등기가 넘어왔는데 나중에 이 매매 의사표시가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취소했다. 그럼 물건이 당연히 갑한테 복귀가 되는 거죠. 물건의 무슨 설? 요인설에 의해서 소유권자. 이럴 때 이제 병한테 이제 넘겼다. 병이 모르고 또 마찬가지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하고 또 등기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 이제 186조 요건 갖추고 있는 물권자고 이 사람은 복귀된 소유권을 복귀받은 물권자다. 이 물권 어느 물권이 효력이 있냐 이런 게 이제 이럴 때는 물권의 요인설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놈이 되겠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7조 2항부터 110조 3항까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 규정이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 방해 구조를 이렇게 214조 이걸 주장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있다. 계약 해제 시에 제3자 보호 조항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계약 해제 조항에 있어서는 이 제3자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맞장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386조에서는 뭐라고? 소급표다.
자, 무효, 취소, 해제도 소표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물권이 당연히 복귀되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죠. 물권이 당연히 복귀되게 만드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놈한테 대항하려면 이제 상당히 좀 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러나 386조 부문에서 소급하는 것은 채권 효력만 소급하기 때문에 제3자 권리 보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일단 선택 소표에 의해서 특정물이 선택됐다 하면은 선관주의무, 374조에 선관주의무도 언제부터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채권 성립 시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립 시에. 이 선택채권 강의가 이게 평범하긴 평범한데, 여유가 있어야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 배우는 식으로 하면은 좀 골치 아프죠. 즐겁지 않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특정, 여기 오면은 이게 당황하게 된다고요. 그 강의라는 것을 많이 안 해보고 그 경험이 없으면 강의한 사람도. 그저 잘만 읽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 자,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원시적 불능, 원시적 객관적 불능, 그리고 나중에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 하게 된 것이 있다면, 자, 그 말은 소나 말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처음부터 죽어 있거나, 또 죽였거나, 또 스스로 죽거나, 또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제3자가 도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이거죠. 벼락 맞아 죽거나,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잔존이란 말은 나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에 존재한다. 남아있는 것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일항이 바로 뭐냐, 이게. 일항하고 이항하고 다르다, 이거야. 일항은 뭐다? 그 불능에서 특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선택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항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선택 채권이다, 이거야. 그럼 이항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이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소 또는 말이 죽으면은 선택권자는 어때요? 보호가 돼야 될까? 안 보호돼야 될까? 보호돼야겠죠. 여전히 선택권자로 보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항에 나와 있는 이 불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원시적 불능하고 또 후발적 불능 가운데에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후에 이행 불능이다. 일항 후단에 나와 있죠?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선택권자의 과실이 먼저 1번 타로 나와야 되겠고, 네, 선택권자가 잘못해서 대상물을 주겠다. 이러면 어때요?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전형 특정. 그 이후에 이제 죽인 부분에서는 불법행위가 문제되든지 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죽였다. 제3자, 선택권자 아닌 제3자가 죽였다. 그 다음에 불강력으로 홍수로 떠내려갔다. 이런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85조 1항은 결국 1 플러스 3이니까 원시적 불능하고 4조 4. 그 다음에 2항은 하나. 그래서 4대1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4대1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전형으로 특정된다. 그 다음에 선택권이 없는 당사의 과실로 인한 그 불능. 선택권 효력에 영향이 없다. 선택권자가 그러면 채권자인 때, 채권자는 채무자 과실이죠. 그러면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이 채무자 과실이니까 그걸로 인한 그 불능으로 인한 그 불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권자가 채무자다. 그럼 선택권 없는 자가 채권자다. 채권자가 잘못해서 날려먹었다. 여전히 선택권자는 선택권자는 채무자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권자 채무자는 그 불능이 된 것을 선택해가지고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이나 쌍방의 무과실에 의한 그 불능, 뭐 당사자의 과실이죠. 선택권이 있는 당사자의 과실. 그러니까 선택채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잔존급부에 존재한다. 그런데 갑을 두 개의 급부 중 채무자 하나의 급부를 선택해야 선택채권에 있어서
급부가 채무자의 과실로, 그럼 채무자의 과실하면 선택권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불능이 됐다면 선택권의 과실에 의해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잔존급부 특정.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공동과실, 이것은 이제 학설 문제입니다. 학설 문제. 그 다음에 효과, 급부불능이란 특징, 이거 잘 이해해라. 급부불능이란 특정 385조 전체가 아니라 몇 항? 1항. 385조 1항. 이것만 소표가 없고, 2항은 뭡니까? 2항은, 예전 선택권이죠. 나중에 선택권 행사하면은 소표가 있죠. 이거 왜 그런데? 그걸 고쳐야죠. 며칠째 이게.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 나중에. 누가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계속 나 이렇게 세워놔라. 그 다음 제7절에 임의채권.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요점도 잘 보시면 됩니다. 요점 봐보세요. 이게 원시적 불능, 그 다음 후발적 불능 가운데 선택권자 과실, 제3자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후발적 불능. 이럴 때 잔존급부로 특정이 된다. 선택권자라도 여전히 더 이상 선택 못하겠죠. 그 다음에 선택 없는 자의 과실에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선택권자 보호해야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선택권이다. 그래서 선택권자는 잔존급부 대신에 불능급부도 선택 가능하고, 이때 그러면 잔존급부를 선택하면은 잔존급부 특정되고, 불능급부를 선택하면은 채권의 선택권자가 있을 때는 뭐 저렇게 되고, 채권의 선택권자가 있을 때는 저렇게 된다. 그렇죠. 잘 활용을 합니다. 4대1 구조다. 이걸 기억을 합니다. 4대1 구조. 저도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조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385조 1항이 바로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이고, 그것은 소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항은 여전히 선택 채권입니다. 선택권자의 선택권은 당사자의 과실, 즉 선택권자의 과실이 아니니까 선택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선택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선택 채권이다. 나중에 그럼 선택하는 문제 생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택했을 때는 선택 시부터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소표가 발생한다. 386조 본문 이렇게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 이문채권. 이문채권은 법전에는 없어요. 법전에 일반 조항은 없다. 법전에 일반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조항은 없다. 일반 조항은 없으면 개별 조항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 아니면 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는 한다 이 말이죠. 소 또는 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아니면 저거 주종관계가 있다는 점이죠. 주종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문채권 우리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목적은 아니나, 그러니까 우리민법이 한마디 더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말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이금선에서 끝나죠. 이문채권은 그 채권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렇지만 얼마든지 계약차의 원칙상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을 여행에 초대를 한다. 그렇지만 불참할 때는 가름하여 10만원 주겠다. 이런 내용의 채권처럼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서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다. 여행에 초대한다. 이것은 허위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관계처럼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대응권의 의,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변제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말한다. 형성권. 갑의 소유 건물을 양도할 약정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갑은 이 양도에 가름하여 3억 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약정한 후 건물이 소실됐다. 소실했으면 이제 불능이 됐죠. 이것은 이제 소실의 동그라미하고 385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소실된 경우 대형권 없는 채권자 을은 본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면 그친다. 대형권은 채무자한테 있으니까 대형권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을은 본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본래 급부가 채무자 극책 사이에서 불능이 될 경우에 선배 청구를 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선배 청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본래 급부가 채무자 극책 사이에 이해하지 않고 이행물이 된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 소멸한다.
저것이 선택채권에 있어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두세요. 저게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둬라 이거예요. 385조에 있어서의 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두라. 공부를 그렇게 해봐라. 발생원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서 이제 외화채권 좀 외워두면 되겠죠. 외화가 주가 되고 한화가 이렇게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주체무자 면책 청구. 이게 뭐냐면 수탁보증인이, 자, 보증 가운데 수탁보증이 있다. 수탁보증인이 주체무자에 대해서, 수탁보증인이 주체무자에 대해서 사전구상권을 가지는데, 주체무자는 항변권을 갖는다. 항변. 그러니까 그 돈을 줘버리면은 전부 면책에 쓰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면책 청구라든지 담보 제공 청구라든지 뭐 공탁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논리 구조가 이무채권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무채권 형태로. 이게 3조 한번 그 소급전이나 이게 책 한번 봐볼까요? 이 책으로 보면 보증 쪽입니다. 보증 쪽. 나는 찾았어요. 1030페이지. 443조 보니까 전제의 규정에 의해서 주체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입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그에 응해서 주체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이행해야 될 경우에 주체무자는 이러한 항변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 전체가 항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뭐라고?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면책 청구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담보 제공할 걸 청구했을 때, 담보 제공 청구권. 떠놓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앞에 게 주가 되고 뒤에 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등이 아니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앞에 게 주가 되고 뒤에 게 종이 되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 임의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면책 청구나 담보제공 청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또 배상할 금액을 제 스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을 해가지고, 공탁을 해서 채권자한테 직접 찾아가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담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 보증인은 면책해 함으로써, 면책권, 이런 거 행사함으로써 배상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이 주된 거고, 뒷부분이 종된 것입니다. 앞부분이 주된 것이고, 뒷부분이 종된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주된 거하고 종된 것은 다들 하거나 했죠. 각각은 선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한번 전문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868 와서 명예손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 이게 764조가 됩니다. 764조. 명예손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 764조. 명예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불법행위 시에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 그래서 그것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종된 권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자, 임의채권에 있어서는 본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이고, 본래 급부에 가름하는 급부는 보충이 주종관계다. 대형권자는 특별한 약정에서는 채무자다. 386조. 380조. 선택채권은 어때요?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은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죠. 그 다음에 본래 급부가 채무자, 이것도 이제 2번 이것도 선택채권에 관한 386조의 급부불행에 대한 특정하고 잘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본래 급부가 채무자, 채무사를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을 소멸한다. 대형 권위 없는 채무자는 대형국부의 수령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계주장할 수는 없다. 대형 권위 없는 채무자. 채무자 대형 권위 없다는 건 전제를 해서 쓰는 이야기고, 대형은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다소 어설프지만은 효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대형국부를 해야 하는 점에서 형성권과 다르다. 실제로 대형국부를 해야만 된다. 대형국부를 의사표시하면 안 되고 실제로 대형국부를 해야 됩니다. 266조에서 뭐 지분 매수 청구권, 공유자의 타 공유자에 대한 지분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인데 말로 하면 안 되고 대금 지급해야 돼요. 이거 고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치고 이 마이크를 다시 고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그러고 해서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날이에요. 약도 안 먹고 왔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좀 쉬었다 합시다.